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가 기회라고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인에 관심 가지면 좋은 것은 아직 오르지 않은 알트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떠들 때쯤이면 이미 거의 모든 코인들이 상승한 상태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알트코인을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매매 기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초보자분들에게 특히 도움되실 겁니다. 보통 알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면 이 업비트를 많이 보니까 업비트에서 한번 볼까요? 저 같은 경우도 불장이면 알트코인 매매를 종종 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알트코인 목록이 있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알트코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물론 검색창을 이용해도 되고 이렇게 스크롤을 통해서 어떤 알트코인이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에 대한 이런 기준이 필요할 텐데 초보자분들은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게 이 시장에서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준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여기 보시면 코인명이 있고 그리고 현재 가격이 있고 그리고 전일 대비 얼마나 지금 상승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량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은 거래량이 많아야 최근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상승 추세일 때 그렇다는 거고 반대로 하락 추세이면은 가장 거래량이 많은 게 가장 많이 하락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코인을 골라야 되냐, 여러분들이 단타를 생각한다면 이런 상위에 한 3개 정도 이 정도를 꼽아서 이거에 대해 집중을 하면서 단타를 하셔야 됩니다. 단타라는 것은 짧게 들어갔다가 또 짧게 나오는 그런 매매잖아요. 그러면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변동성이 커야 아무래도 유리할 텐데 변동성이 크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솔라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성이 계속 움직이는 게 보이죠. 다른 것들은 좀 움직임이 좀 느리지만 특히 솔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단타를 하기에 좋은 코인으로 뽑을 수 있죠. 그렇다면 단타를 안 한다면 어떤 코인을 보는 게 좋을까? 그 아래에 있는 코인들을 보는 거예요. 단타를 하는 경우에는 많이 올랐더라도 어차피 그 폭에 대한 것만 내가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안 올랐던 그런 것보다는 거래량에 무게중심을 두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모아가거나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코인 투자를 접근하고 싶다. 그렇다면 주로 안 오른 코인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단타를 하는 경우에는 이 거래량을 많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래량이 높은 이 상위 3개에 대해서 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거래대금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거래대금 기준으로 정렬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태면 가장 거래량이 없는 코인이 가장 상단에 나오는 거고 이렇게 클릭하면 가장 거래량이 많은 코인이 상단에 나타나는 겁니다. 장투의 경우는 이 거래량보다는 이 전일 대비라는 이 데이터가 훨씬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상승을 안 한 게 아무래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많겠죠. 물론 그렇다고 가장 많이 안 오른 코인 또는 가장 많이 떨어진 코인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당장 매매할 수 있는 자리를 확인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추세가 다시 바뀌는 그런 바닥을 만드는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코인을 골라야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초보자분들께 특히 가장 추천해드리는 매매 기법이 있죠. 바로 이 박스권 판단 매매법입니다. 박스권 판단 매매법은 상세하게 이 차트를 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금 자리가 살만한 자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가장 좋은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위 3개에 있는 거는 빼고 그래서 솔라랑 아이콘이랑 리플은 제외하고 어떤 것들을 매수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골라내는 방법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보면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볼 텐데, 이렇게 클릭하면 왼쪽에 차트가 나오니까 하나씩 클릭해 보셔서 이렇게 차트를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코인의 경우는 주로 4시간 봉으로 추세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상단에 4시간 봉을 클릭해서 차트에 시간을 맞춰 주시고요. 몇 가지 괜찮은 것들을 걸러 보겠습니다. 일단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상승을 꽤 많이 했죠. 그렇다고 무조건 기회가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이 제로엑스를 그래도 사볼 만한 자리가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제로엑스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박스권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여기 있죠. 여기 시세 기준으로 직전에 어디 매물대가 있나 보니까 여기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여길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아래는 가장 최저점이 이 부근이죠. 그래서 이 부근을 기준으로 이 박스권을 판단해 보니까 직전에도 몇 번 지지받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좋은 지지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 박스권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박스권을 체크했을 때 지금 시세가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시세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상단 쪽, 여기가 하단이고 여기가 상단이고, 그리고 그 중간이 중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매수 구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지지 저항은 상승 돌파한다면 그 다음 지지로 바뀔 가능성에 따라서 그 다음 매수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이 박스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이 상태에서 그 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더 내려오지 않고 머무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자리에서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코인도 한번 볼게요. 메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박스권을 설정해 볼까요? 지금 가장 최근에 고점을 보니까 이 부근이죠. 이 부근에서 저항받은 구간, 저항받은 구간, 이런 구간들이 겹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기준으로 박스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최근의 저점도 확인을 하면서 설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이 되죠. 이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이 제로엑스랑 차이점이 뭘까요? 제로엑스는 상승 돌파한 상태에 그런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반면에 메탈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머물고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중단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중단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 부분이 중단이 되겠죠. 그러면 이 중단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중단 위에 있으면 매수하기에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 중단 아래에 있으면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겠구나. 왜냐면은 이 박스권이라는 것은 형성하게 되면 여기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 이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이것을 돌파할 때를 우리가 아주 좋은 신호로 캐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매매 타점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탈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서는 굳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초보자라면 이런 판단을 통해서 이런 거는 그냥 보지 않고 이런 아래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훨씬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음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코인은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코스모스 같은 이런 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스모스 코인에서도 한번 이 박스권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지금 시세가 여기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저점은 여기 있으니까 저점을 여기로 판단해 보고, 그리고 고점은 지금 고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박스권을 판단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박스권 중단도 이렇게 설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가요? 아까 봤던 그 코인과는 다르게 중단이 여기 있고 중단 밑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 이런 것들은 아까 봤던 코인들과는 다르게 사볼 만한 그런 코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코인들이 있냐면은 이 많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 중에서 비트코인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오른다 할지라도 동시에 다 오르진 않습니다. 어떤 차트적인 요소나 아니면 외부적인 그런 이슈에 의해서 먼저 관심 받는 것들이 좀 오르기 시작하고, 많이 올랐던 코인이 관심이 떨어지면 그동안 안 올랐던 코인들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이런 데서 그러면 이제 매수 기회를 생각해 보면서 이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엑시 인피니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박스권을 판단해 볼까요? 그러면 최근 저점과 이 고점들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박스권 중단을 확인해 본다면, 그러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도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할까요? 물론 매수를 박스권 하단으로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매도는 최대 박스권 상단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코인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 상단까지 기대를 한다면 대략 50%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기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최고점에서 사가지고 계속 물려있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을 겁니다. 지금 매매를 하려고 하는 지금 상태에서 이 시세에 대해서 그 전에 어떤 움직임이 나왔었는지 그런 부분을 최소한 판단할 줄 알아야 지금 샀을 때 물려있는 상태가 되진 않습니다.